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를 아예 거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간단하게 라면이나 빵, 시리얼로 때우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공복에 이러한 빵이나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또 금방 소화가 되어 점심 전에 배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아침을 황제처럼 먹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황제처럼 먹은 건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바쁜 일상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출근하기도 애매한 상황. 아침 공복, 아침 식사로 먹기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도 챙기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온수. 아침에는 바쁜 일정 탓에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많은데 잠깐 짬을 내서 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빈속에 마시는 물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냅니다. 우선 아침에 잘 발생하는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을 줄인다. 자는 동안에는 땀과 호흡으로 체내 수분 500ml에서 1리터가 방출돼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데, 물 섭취는 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좋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혈액과 림프에게 양을 늘려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흘려보냅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를 먹으면 위장이 움직이는 위대장 반사가 일어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만성 탈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어르신의 경우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다. 자는 동안에는 수분 공급이 안 되면서 탈수가 더 심해지는데, 기상 직후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고 신진대사,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허약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과. 사과는 1년 내내 섭취해야 할 과일로서 건강 관리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도 있을 만큼 다양한 건강상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위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소화 흡수를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 번째, 위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 4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펙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과 연고나에 있는 물질로서 유해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사과가 제공하는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우리의 몸은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에 비해서 복합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데 더욱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면역 체계가 증강됩니다. 사과는 면역 체계를 증강시킵니다. 오렌지에는 비견될 수 없지만 사과에도 꽤 많은 양의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있으며 중간 크기의 사과에서 8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의 14%입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효과를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꼭 사과를 반 개 정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사과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 하나인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은 비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산화방지제 성분을 통해서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주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아세틸콜린 생성 증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신경세포 간 의사소통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므로 사과를 아침에 먹는다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 발병률까지 낮추어 줍니다. 일곱 번째, 당뇨의 위험성을 낮춥니다. 사과 및 블루베리는 2형 당뇨병이 진행될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산화 방지제로 안토시아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색, 자색, 청색 과일과 채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과를 드신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 껍질도 함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3. 달걀. 달걀은 가격 대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소고기와 같은 육류를 통해 공급받는 동물성 단백질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달걀은 단백질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영양이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 식품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다양한 영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달걀을 꾸준히 아침에 섭취하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달걀을 아침에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건 사과와 마찬가지의 효과인데, 계란의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일종인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100g당 약 300mg 정도의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계란 3에서 4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꾸준히 아침에 계란 2개 정도만 먹는다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눈 건강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력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영양분 중 하나는 계란에 포함된 루테인인데요. 계란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저칼로리 식단을 통해 음식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계란을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베이글로 식사한 그룹에 비해 포만감이 높아 이후 식사량이 줄어들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사과와 계란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암을 예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암 효과의 음식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계란 또한 항암 효과를 지닌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존재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이 항암 작용은 물론 DNA 손상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콜린 성분도 세포막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관리하여 항암 효과는 물론 고혈압 예방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콜린이 유방암 위험을 24%가량이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당뇨를 예방합니다. 계란이 당뇨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이 계란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계란을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계란 속 루테인, 엽산 등의 항산화 물질이 체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과 탈모를 예방합니다. 계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의 풍부한 비오틴은 지방과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 건강에 기여하여 힘없는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 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계란 흰자의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비오틴의 흡수를 저해하므로 삶아 먹어야 합니다. 4. 당근. 당근은 비타민의 황제로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이런 당근의 효과로는 첫 번째, 장이 활성화됩니다. 식이섬유를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당근은 매일 아침에 섭취할 경우 시원하게 쾌변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섭취한 후에 보는 대변은 그 양과 질을 평소보다 늘려주며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변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시키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위장 장애가 있거나 속 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력을 보호합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참고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확실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면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염분을 외부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등 높은 혈압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셔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사과와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100배 좋습니다. 네 번째,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만일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증가하면 이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풍부하게 채워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이를 통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다뤘던 당근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양배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배추는 위장에 매우 좋은 식품이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며 아침 공복에 먹었을 경우 포만감도 주며 위장의 점막을 보호할 수 있다. 잦은 속쓰림, 위염, 장염, 위궤양 등의 질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양배추는 쌈으로 먹거나 즙을 내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양배추를 아침에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 번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양배추가 소화에 좋은 이유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 독한 위산과 자극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약해진 위 점막은 양배추가 들어가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이미 손상되어 염증이 있으면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U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위 점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한데 위에 들어가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양배추는 각종 비타민 B군과 효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는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두 번째, 혈전 생성 억제를 해줍니다. 양배추는 위 보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의 동맥 안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간 기능을 강화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단백질과 지방 대사도 도와줍니다. 간에 흡수된 후 단백질 합성을 보조하고 간의 내부에 남아 축적될 수 있는 지방을 처리합니다. 지방간 등을 예방해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감기를 예방하고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양배추의 바깥쪽 잎에는 비타민 A, 하얀 잎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로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 누적된 피로를 푸는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보랏빛이 도는 적양배추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자주 먹으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식이나 즉 주스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익히더라도 살짝 볶거나 데쳐서 사용해야 좋습니다. 전날 생 양배추를 잘라두면 바쁜 아침에 잔손질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6. 감자. 아침 공복에 감자가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 메디컬 데일리는 감자의 6가지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자가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로는 1. 비타민C. 비타민C는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세기 대부분의 영국 식단에서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은 감자였다. 보통 작은 감자 기준으로 하루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의 약 15%를 제공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닥 영양상담 한유진 영양사는 감자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라며 껍질에 이로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감자는 관절 작용을 돕는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비타민C 결핍이 치아 손실과 관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비타민 B6. 비타민 B6은 신체에 있는 100개 이상의 효소가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주며 신경 기능에 중요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게 해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작은 감자 기준으로 하루 비타민 B6 권장 섭취량의 약 4분의 2를 포함합니다. 3. 칼륨. 한유진 영양사는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심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며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감자에 함께 들어있는 클로로겐산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네칼륨은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과도하게 많거나 없을 경우 심장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굽거나 튀긴 감자에는 삶거나 으깬 감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껍질째 삶은 감자는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의 약 3분의 1을 함유하고 있는데 다진 감자를 끓이면 칼륨의 절반 정도가 물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감자를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칼륨을 제거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자를 굽거나 튀긴다면 기름의 양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4. 콜린. 콜린은 인지질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혈관 확장, 심장 박동 속도 저하를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들기 위해 지방에 부착되는 작은 화합물입니다. 감자는 고기, 콩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콜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건강한 뇌, 신경, 근육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몸에서 콜린을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삶은 감자는 하루 콜린 권장 섭취량의 약 1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태아의 새로운 세포와 장기를 만드는 것을 돕기 때문에 임신 중 충분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5. 천연 글루텐 프리. 아침 공복의 감자는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코엘리악병이 있거나 글루텐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감자는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당 지수가 낮습니다. 즉,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체중과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으며 더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자를 먹을 경우 감자의 녹말은 몸속의 위 점막을 보호해 주어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공복에 좋지 않지만 감자는 위장을 보호해 주어 아침 공복에 좋습니다. 감자의 비타민은 뇌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어 아침 공복 아침 식사로 먹기 좋습니다. 찐 감자도 좋고 맑은 국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7. 오트밀. 언제부턴가 귀리보다는
오트밀이 더 익숙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리를 볶은 후 부수거나 납작하게 눌러 만든 것이 바로 오트밀입니다. 죽처럼 조리해 먹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슈퍼푸드로 지목되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귀리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식용은 물론 화장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오트밀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늘려줍니다. 노년엔 자연스럽게 몸속 근육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년, 노년층이 근육 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재료 평가를 보면 귀리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높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인 아미노산 중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로 꼭 섭취해야 할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고기,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귀리가 꼽힙니다. 도정한 귀리 알곡의 단백질 함유량은 최대 25%로 곡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노화를 방지합니다. 서양처럼 귀리를 아침에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용 선식이나 아이 이유식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날 귀리죽을 만들어 놓으면 바쁜 아침에 잔손질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누룽지로 먹기도 합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몸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제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의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베타글루칸입니다. 몸속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거쳐 심장병, 뇌졸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되는 성분입니다. 당뇨병이나 대장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버섯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리를 아침 공복에 드실 때는 쌀밥에 귀리를 첨가하여 드시면 불포화지방산, 베타글루칸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산업식품공학회 논문을 보면 쌀밥에 귀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올레인산 등 영양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귀리를 쌀과 섞을 경우 20-30% 첨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7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풍부해 영상의 길이가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